여봐라, 돌쇠 어른 좀 찾아오너라. 어서. 김참판댁. 마름 최서방의 손이 떨리고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난달 행랑방을 비운 늙은 머슴 돌쇠는 어디로 갔는지 종적이 묘연했습니다. 그날 아침 김참판댁 사랑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리 알리지도 않고 일 맡은 일을 바꿨다는 말입니까? 곡물 거래는 없던 일로 하겠소이다. 우리는 돌쇠 어른하고만 거래합니다. 이 약조를 물리겠소. 반 시진도 안 되는 사이에 몇 사람의 정갈로 곡간 곡식 60두 서머치와 도자기 20상자 규모 거래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최마름은 마루에 주저앉았고 젊은 봉수는 머리를 감싸준 채 마당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사랑채의 문이 벌컥 열리며 김참판의 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돌쇠를 찾아오너라. 무릎을 꿇어서라도 모셔오너라. 그 시각 돌쇠는 김참판댁과 오래 겨루어온 박대감댁 곡간채 마루에 앉아 느긋하게 숭중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심부름꾼이 25번이나 다녀갔다는 정가를 듣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돌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대체 김참판댁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늙은 머슴은 무엇을 준비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한 집안에 젊음을 바친 사람이 하루아침에 쫓기듯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조용히 챙겨나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술년 10월 김참판댁 마당에서 세경을 나누어 주던 날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저랑 같은 몫을 받으시는군요. 29살 봉수가 막걸리 사발을 들며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상머슴과 같은 대우를 받는 파격이었습니다. 49의 돌쇠, 반평생 가까이를 한 집에서 몸을 바친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사발을 받았습니다. 긴 세월을 채운 늙은 머슴의 미소였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하네. 곁에 있던 젊은 종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오래 부린 늙은 머슴과 3년밖에 안 된 젊은이가 같은 몫을 받는다는 게 우스운 모양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참으로 속이 넓으십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낯빛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물러가 보겠네. 내일 새벽에 관아에 다녀와야 해서. 벌써 가시게요. 한 잔만 더 하시지요. 미안하네. 내일 급한 문서일이 있어서 말일세. 돌쇠가 나가자 한 젊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부터 관아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이야. 요즘 누가 그리 일하나.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새벽마다 무엇을 하러 다니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인시 무렵 관아 뒷담 곁에 작은 방이었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관원들이 나올 시각이 아니었지만 방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송이방 어른, 안녕하십니까? 어허, 돌쇠 아닌가. 이 시각에 쉰 중반의 송이방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돌쇠는 손에 든 보퉁이를 내밀었습니다. 자당께서 칠순이라 들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으십시오. 아이고, 이럴 것까지야. 그런데 그건 어찌 알았는가? 지난번 술자리에서 지나가듯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송이방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석 달 전 술자리에서 한 번 흘린 말을 여태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조행순의 곡간 문서건은 어찌 되었는가? 그게 좀 까다로워서요. 원래대로라면 관인을 받는데 20날은 걸리는데 내 특별히 봐주겠네. 일에 안에 처리해줌세. 참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른. 돌쇠가 방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젊은 관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누구요? 송이방 어른과 친분이 깊은가 봅니다. 그럼 김참판댁 돌쇠라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지. 우리는 대전에 아무리 말을 넣어도 뵙기가 어려운데 저 사람은 다르구나. 같은 날 조반 무렵 김참판댁 사랑채였습니다. 조행순의 국간 문서 건의 문제입니다. 20날은 걸린다는데 우리 곡식은 다음 저자까지 넘겨야 하지 않습니까? 최마름이 난감한 얼굴을 했습니다. 곡식 50서머치 거래가 날짜에 발이 묶여 위태로운 참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봉수가 자신 있게 나섰습니다. 관아에 사람을 넣어 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봉수 자네가 한번 해보게. 김참판이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돌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1회 안에 처리된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인가. 오늘 새벽에 일을 맡은 관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랑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봉수의 낯빛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중요한 일은 먼저 여쭈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마름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한 일이라 먼저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지켜주시지요. 요즘은 무슨 일이든 법도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서머치 거래를 살려놓았는데 돌아온 것은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봉수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정식으로 청을 넣으면 될 일인데 그날 오후 돌쇠에게 정갈이 왔습니다. 어른, 개성, 소금객주, 한서방입니다. 아, 행수 어른, 안녕하십니까? 다음 장날에 새 거래를 하나 의논하고 싶은데 시간 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함께 상을 받으시지요. 곡식 12섬 규모입니다. 전갈을 마치자마자 최마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전갈인가? 개성 한서방 댁에서 새 거래를 청해왔습니다. 곡식 12섬 규모입니다. 좋구먼. 봉수, 자네가 맡게. 예. 돌쇠가 당황했습니다. 한서방 댁은 소인이 12해를 맡아보아온 곳입니다만 어른은 이제 후배를 가르치는데 힘쓰셔야지요. 봉수에게 넘겨주십시오. 하지만 한서방께서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거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집안의 것일세. 최마름은 단호했습니다. 봉수가 젊고 영민하니 잘할 것일세. 다음 장날 봉수가 개성 한서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반각도 안 되어 끝나고 말았습니다. 돌쇠 어른은 어디 계신가? 어른께서는 다른 일이 있으셔서 소인이 대신 저는 돌쇠 어른하고만 거래합니다. 그이가 아니면 안 합니다. 한서방이 차갑게 자리를 떴습니다. 봉수는 황급히 돌아와 아뢰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돌쇠 어른을 고집합니다. 안 되겠구나. 최마름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쇠, 이번 한 번만 더 가주게. 그리고 봉수에게 제대로 넘겨주게. 돌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사랑채 뒤 자기 방에서 거울 삼아 물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49 얼굴에 깊이 팬 주름살, 지난 세월을 한 집안에서 보낸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괜찮소. 그리 애를 쓰시는데 어찌 어른 대접도 못 받으십니까? 괜찮대도 그러오. 돌쇠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쌓은 것이 무엇인가? 이 세월이 다 무엇이었나? 거래처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거래를 함께 하던 상단들은 그의 전갈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집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문발도 없고 학식도 없는 늙은 머슴의 값어치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말입니다. 며칠 뒤 아침, 최마름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어른, 잠시 얘기 좀 하세. 돌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자리를 올려주려는 이야기인가? 어른도 아시다시피
집안 살림을 새로 정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른이 맡던 조행순의 곳간 일도 봉수에게 넘기려 하네. 조행순에는 곡식 50섬 규모의 큰 거래였습니다. 돌쇠가 3년을 공들여 얻어낸 거래처였습니다. 조행수 댁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만 어떤 점에서 말인가, 어떤 점에서 어떤 행수께서 사람 바뀌는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예전에 손해를 크게 본 적이 있어서요. 그건 봉수가 잘 설명하면 될 일일세. 요즘 젊은이들은 말재간도 좋지 않은가. 최마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쇠는 불안했지만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소인의 일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어른은 이제 후배를 이끄는 일을 맡으면 되지 않겠나. 스승 노릇 말일세. 스승.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쇠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혹시 그럼 신분 같은 것도. 최마름이 잠시 당황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우선은 지금 맡은 일을 잘 넘겨주는 것부터 부탁하네. 애매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말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은 곧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날 오후 돌쇠는 봉수를 불러 조행순의 일을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봉수, 조행수 댁은 정말 조심해야 하네. 예, 알겠습니다. 봉수는 서책을 펼치며 건성으로 듣는 태도였습니다. 행수께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몹시 싫어하시니 반드시 소인이 함께 가서 인사를 시켜드려야 하네. 어른, 그 정도는 소인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일세. 한양에서 배운 것이지만 법도대로 다스리는 것이 근본입니다. 어른, 그 방식은 좀 옛것이 아닌지요. 옛것. 그 말이 돌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행수의 성정은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나. 종이에 적어주시면 소인이 읽어보겠습니다. 봉수는 이미 다른 서책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 뒷간 곁을 지나는데 안에서 이야토리가 들렸습니다. 이보게, 돌쇠, 어른 일 다 넘겨받았나? 봉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거의 다. 그런데 너무 번잡하게 일을 하시더군. 그러니 늙은 머슴이지 요령이 없어. 그런데 거래처에서는 돌쇠 어른만 찾던데 처음엔 그럴 걸세. 안, 나와 일해보면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야.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낯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조행수 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돌쇠 어른, 다음 장날 만남은 언제로 할까요? 아, 그것이 이제 봉수가 맡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말이오. 조행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몇 번을 일렀지 않소. 사람 바뀌는 거 싫다고. 송구합니다. 집안 사정이 그리 되어서. 집안 사정이 내 알바 아니오. 돌쇠 어른이 아니면 이 거래는 다시 생각해 보겠소. 행수 어른, 제발 우선 미루어 주십시오. 새로운 이의 됨됨이를 보고 결정하겠소. 전갈이 끊겼습니다. 돌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소임이 아니었습니다. 최마름에게 아뢰자 마름은 가볍게 넘겼습니다. 괜찮네. 봉수가 잘 달랠 것일세. 어른은 너무 마음 쓰지 마시게. 그 무렵 돌쇠는 동무 이서방과 겸상을 했습니다. 이서방은 5년 전 다른 집으로 옮긴 벗이었습니다. 돌쇠, 요즘 일을 다 넘긴다지. 그렇다네. 집안의 뜻이라 하네. 혹여 자네를 위로 올리려는 것 아닌가. 이서방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자네도 그리 보는가. 그럴 수도 있지. 손발 쓰는 일을 놓고 위로 올리는 절차일 수도. 나도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있네. 젊음을 바친 세월인데 이제는
인정해 줄 때도 되지 않았나. 두 사람은 조심스레 기대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서방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 돌쇠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쇠, 응, 혹여 아닐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해두게. 무슨 뜻인가? 요즘 집안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가? 나이 든 이들은 다 위태롭다고들 하더군. 이서방의 말이 잊고 싶던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며칠 뒤 아침 돌쇠는 안성상단에서 급한 전가를 받았습니다. 어른, 이달 대금은 예정대로입니까? 아, 예정대로 월말에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곡간지기가 법도상 미리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돌쇠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소인이 알아보겠습니다. 전가를 마치고 곡간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안성상단은 특별히 월말로 치르기로 했네. 어른, 그런 특별한 조치는 서면으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인이 개인적으로 보증해온 것이네. 개인적으로 보증이라니요. 그것은 집안 법도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곡간지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되어 오지 않았는가? 어른, 요즘은 숨김없이 다스리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런 사사로운 거래는 안 됩니다. 돌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넘게 안성상단을 도우며 쌓아온 믿음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그들을 위해 자신이 책임지고 월말로 밀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사사로운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돌쇠는 안채로부터 온 전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흘 뒤 사시의 마님을 뵈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긴장하면서도 기대했습니다. 반평생을 성실히 섬겼다. 거래처도 다 내가 키웠고 관아의 길도 내가 뚫었다. 이제는 집안이 알아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돌아가는 길 돌쇠는 상상했습니다. 마름 자리로 올림, 스승 자리 받음, 안채의 신임을 얻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절차였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승격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짧은 대화가 이 긴 세월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사흘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채에서 부르신다는데 혹여 좋은 소식이 아니겠소.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비쳤습니다. 사흘 뒤 사시, 안채였습니다. 돌쇠는 긴장보다 기대가 앞섰습니다. 지난 석 달간 일을 넘긴 것이 승격을 위한 절차가 아닐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른, 앉으시게. 안채 집사의 낯빛이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집안에서 살림을 정돈하려 하네. 정돈이라뇨.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림을 정돈한다는 것은 대개 사람을 올리는 일과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동안 어른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애를 인정받는구나. 돌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만 자네의 소임을 거두려 하네. 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소임을 거두다니 승격이 아니라 내쫓김이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안 사정으로 살림을 젊게 꾸리려 하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반평생 새벽마다 일어나던 시간들, 명절도 없이 관아와 저자를 뛰어다니던 나날, 조행순의 거래를 얻으려 석 달을 매일 문안 인사 다니던 기억, 모든 것이 단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림을 젊게 가야 한다는 우서른들의 뜻일세. 긴 세월을 일했는데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어른 재주가 모자라서가 아닐세. 다만 살림을 새로 꾸리는 중이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일을 다 넘기라 했구나. 스승 노릇이라는 것이 나를 내치려 미리 준비한 것이었구나.
소인이 맞던 거래처들은 어찌 됩니까? 조행수는 저 아니면 안 한다 했는데 봉수가 잘해낼 것일세. 남은 세경은 어찌 됩니까?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집사가 서첩을 넘기며 몫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24해가 이 숫자로 정리되는구나. 언제까지 답을 드리면 됩니까?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정해주시면 좋겠네.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긴장했던 25의 자신, 상머슴이 되었을 때 이제 시작이라 다짐하던 36의 자신, 그리고 지금 49의 자신,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집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말인가?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아닐세. 돌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짐작하고 있던 일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사용에 오늘 이 자리에 승격 소식을 들으러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럼 장부는 일의 뒤까지 넘겨주게. 알겠습니다. 집사가 문서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되네. 돌쇠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에 간.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사시, 팔각. 반평생이 그 짧은 순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돌쇠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담벼락에 잠시 기대었습니다. 24해가 잠깐 사이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동무들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안채에 다녀온 사람의 낯빛만 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책을 펼쳤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조금 전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임을 거두려 한다.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곁에 동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어른, 괜찮으십니까? 그러네. 이번 1회까지만 나온다네. 동무는 더 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돌쇠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먼저 물러가 보겠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것이 나인가. 집에 이르니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아내가 놀라 나왔습니다. 어머, 어찌 이리 일찍 오셨습니까? 돌쇠는 대답 대신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집을 나오게 됐소. 예, 이제 그만 나오라 하였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어찌하여 살림을 젊게 꾸려야 한다 하오. 반평생을 섬겼는데 그것이 무슨 일의 뒤까지 나오라 하오. 아내는 돌쇠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지만 돌쇠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모르겠소. 돌쇠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승격 소식을 들으러 간 줄로만 알았소. 일을 다 넘긴 것이 승격을 위한 준비인 줄 알았소. 아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리석게도 오늘 새 옷도 차려입고 기대하며 갔소.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짧은 대화 몇 마디로 끝나버렸소. 24해 내 삶이 그 짧은 순간에 끝났소. 여보, 우스운 것은 말이오. 돌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오. 다음 달이 되면 또 새벽에 일어나 준비할 것 같소. 1회까지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요. 몸에 밴 버릇이 되어버려서 돌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24해가 짧은 대화 하나로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작될 마지막 일회를 생각했습니다. 봉수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야 하는 시간, 어찌해야 하는가, 정말로 다 알려줘야 하는가. 하지만 아직 돌쇠는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신감만이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돌쇠는 등불을 밝히고 명첩을 꺼냈습니다. 관아 송이방, 개성 한서방, 안성상단 편서방, 조행수, 수백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름 뒤에는 긴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등불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싸워온 전부구나. 등불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무엇을 어찌 넘겨줄지 돌쇠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는 예전의 돌쇠가 아니라는 것. 24해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람은 그 짧은 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인시 반, 여느 때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지난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두루마기를 입으며 돌쇠는 다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자. 24해를 일한 사람으로서 관아로 향하는 길, 돌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의 뒤가 마지막인가. 집안에 이르니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돌쇠는 자리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넘겨줄 문서를 제대로 정리하자. 내가 책임지고 오랫동안 돌보아온 이들이니까. 돌쇠는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성 한서방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거처와 거래 상황, 셈 조건은 물론 해마다 8월이면 개성 본가로 떠나 소식이 끊긴다는 것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조행순에도 정리했습니다. 손해를 크게 본 일 때문에 사람 바뀌는 것을 몹시 꺼린다는 것, 반드시 예전에 일 맡았던 이가 함께 가서 인사시켜야 한다는 것까지 적었습니다. 관아의 문서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송이방의 사삿집 거처를 적었습니다. 이 길로 청을 넣으면 20날 걸릴 일을 일회 안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새벽마다 찾아가고 명절마다 안부를 여쭈며 쌓아온 결과가 이 한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안성 상단의 특별 거래 조건도 적었습니다. 한 시즌이 훌쩍 지났습니다. 돌쇠는 종이를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이 정도면 봉수가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겠구나. 아침이 되어 봉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른, 벌써 와 계셨습니까? 그러네. 넘겨줄 장부를 만들고 있네.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안으로 주겠네. 봉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른, 그런데 너무 세세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딪히며 배워야 하니 큰 줄기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마다 성정이 다르니 괜찮습니다. 요즘은 법도로 다스리는 것이 흐름 아닙니까? 사사로운 정에 너무 기대는 것은 위태로운 일입니다. 돌쇠가 한 집안에 묶여있던 세월, 쌓아온 모든 것이 그렇게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알려는 줘야지. 내 책임이니. 한낮에 최마름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어른, 장부는 잘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봉수에게 큰 줄기만 알려주시게. 사사로이 다루던 것들은 정리해 주시게. 집안 입장에서는 숨김없이 해야 하니까. 돌쇠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책을 보니 방금까지 정성스레 적었던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송이방 사삿집 쪽문, 한서방 8월 일정, 조행수 성정, 안성상단 특별 조건. 이게 다 요긴한 것인데. 하지만 집안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봉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참의 돌쇠는 홀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거래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양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오후에 돌쇠는 다시 문서를 폈습니다. 송이방 거처 곁에 인시 무렵에 찾아가면 좋다는 것을, 한서방 항목에는 자당생신이 9월이라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는 알려줘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한 시즌 동안 돌쇠는 모든 요령을 담았습니다. 해질녘 봉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른, 문서 많이 되었습니까? 그러네. 거의 다 됐네. 한번 보겠나. 돌쇠는 종이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봉수는 훑어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른, 이거 너무 세세한데요. 사삿집 거처며 생신이며 이런 것은 사사로운 것 아닙니까? 어른, 이건 어른 방식이지 않습니까? 봉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저 큰 줄기만 주십시오. 돌쇠는 말을 잃었습니다. 봉수는 자리로 돌아가며 덧붙였습니다. 너무 옛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쇠는 종이를 응시했습니다. 방금까지 정성껏 적었던 모든 것이 옛 방식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붓으로 향했습니다. 먹을 지우려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요긴한 것인데. 양심과 자존심이 다투었습니다. 잠시 뒤 최마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른, 문서를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게. 봉수가 부담스러워하네. 걱정 마시게. 봉수가 영민한 아이일세. 괜히 지나치게 감싸시는 것 아닌가. 돌쇠는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돌쇠는 홀로 남았습니다. 종이를 보며 오래 고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싶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돌쇠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송이방의 사삿집 거처부터 한서방의 8월 일정, 조행수의 성정, 안성상단의 특별 조건까지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쌓은 모든 알맹이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집안 대표 거처와 거칠의 셈 조건, 표면적인 일정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깔끔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은 쓸모없는 껍데기였습니다. 돌쇠는 종이를 봉하고 봉수에게 건넸습니다. 겉면에는 물려줄 장부, 요긴한 것 위주로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게라고 적었습니다. 건네는 순간 돌쇠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죄스러움도 아니고 분함도 아니고 그저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제대로 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돌쇠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젊음을 바친 세월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명첩을 펼쳤습니다. 수백 장의 명첩이 얕떴습니다. 저마다의 이름과 거처 뒤에는 셀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연들은 오직 돌쇠만이 아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회째 되던 날 새벽, 돌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시반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그릇에 비친 얼굴을 보며 그는 24해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5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떨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숭죽을 내밀었습니다. 지아비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대문을 나설지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안에 이르자 동무들의 눈길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돌쇠가 오늘로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챙겨놓은 보퉁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13년 전 상머슴이 되던 날 받은 작은 패, 낡은 사발, 명첩. 이제 가지고 갈 것들이었습니다. 한나절이 되어 돌쇠는 봉수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이니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봉수, 오늘 낮에 시간 되면 주요 거래처 몇 곳을 함께 돌아볼까 하네. 내가 직접 소개해드리는 것이 나을 듯해서. 봉수는
서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른, 거처는 다 받았으니 소인이 필요할 때 직접 찾아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행수와 한서방은 직접 인사드리는 것이 봉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른,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기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안 차원에서 맺은 거래니 사람이 바뀌어도 문제 없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최마름을 찾아갔습니다. 마름님, 오늘 나가기 전에 봉수와 함께겠다. 주요 거래처 몇 곳을 돌며 인사시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최마름은 서첩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돌쇠, 그럴 필요 없네. 봉수가 알아서 할 것이야. 지금 집안이 바뀌는 과정이라는 걸 모르는가. 솔직히 말하면 자네가 거래처를 돌며 인사시키면 나중에 거래처에서 봉수를 무시하고 계속 자네만 찾을 수도 있네. 하지만 돌쇠,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게. 쓸데없는 일, 그 말이 돌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가 거래처와의 믿음이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것인지 서운한 것인지 허탈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함 속에서 명첩을 꺼내 천천히 보찜에 넣었습니다. 오후 내내 그는 조용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함 속에 오래된 문서들, 거래처가 보내준 감사의 서찰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무 김서방이 다가왔습니다. 돌쇠, 참으로 오늘로 끝인가? 그러네. 아, 무엇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 미안하네. 괜찮네. 집안 사정이 그러하니. 김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 자네 거래 다루는 솜씨는 참으로 대단했는데 그런데 봉수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되는군. 돌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안에서 법도대로 한다지 않는가? 괜찮을 것이야. 해질 무렵 돌쇠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반평생을 보낸 이곳,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보찜을 지고 일어섰습니다. 봉수는 여전히 서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지나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쇠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봉수, 거래처 잘 다스리게. 특히 조행수는 거쳐야 받았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예, 걱정 마십시오. 돌쇠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돌쇠는 품속 명첩을 만졌습니다. 긴 세월 모은 명첩들, 그 안에는 거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습니다. 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그것을 쓸데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돌쇠는 한동안 멍하니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장부도 넘겼고 거래처 인사도 시키겠다 했고 집안이 필요 없다 했으니 이제 내 소임은 끝났다. 그는 명첩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개성 한서방, 휴대한 종이 곁에는 작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8월 20날 무렵부터 열흘 개성 본가로 감. 그때는 소식 피할 것. 조행수, 사람 바뀌면 거래 다시 살핀다는 뜻. 신중히 대할 것. 관아 송이방, 사삿집 거처. 급한 일은 이쪽으로. 안성상단 편서방, 월말로 치르는 특약. 집안 문서에 없음. 돌쇠는 명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부서진 뒤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전갈이 왔습니다.
봉수가 첫 전가를 받았습니다. 예, 김참판 댁입니다. 거기 돌쇠 어른 계시는가? 예. 아, 돌쇠 어른은 지난 1회 전에 물러가셨습니다. 소인이 장부를 물려받은 봉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무어라, 물러갔다고. 미리 알리지도 않고 사람을 바꿨단 말인가. 개성 한서방이었습니다. 송구합니다만 집안 사정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 우리가 8월에 하기로 한 거래가 있는데 사람이 바뀐 것을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는가. 8월 20날 무렵부터 내가 개성 본가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봉수는 황급히 문서를 폈습니다. 한서방 댁 거래는 8월 중 착수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개성행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스, 이, 취, 이, 그것은 넘겨받은 장부에 없어서 소인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돌쇠는 다 알고 있었네. 이번 건은 처음부터 다시 살피겠네. 없던 일로 하겠네. 전갈이 끊겼습니다. 봉수는 멍하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이것이 곡식 12 서머치 거래인데 전갈이 잇따라 왔습니다. 봉수는 당황하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예, 김참판 댁입니다. 조행수입니다. 돌쇠 어른 좀 바꿔주게. 어른께서는 물러가셔서 소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물러가다니 지금 농이라도 하는 겐가. 곡식 50섬 거래를 한창 이어가는 중인데 일 맡은 일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말이 되는가. 죄송하나 집안 사정으로 그리 되었습니다. 그것이 집안의 새 법도인가. 사람 바뀌면 거래는 다시 살피겠네. 돌쇠 어른이 계속 맡아주신다 해서 시작한 것인데 이것은 아예 조건이 바뀐 것 아닌가. 안채와 다시 의논하고 전갈 넣겠네. 이번 건은 처음부터 다시 살피겠네. 전갈이 끊겼습니다. 곡식 50섬이 날아갔습니다. 봉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전갈도 계속 왔습니다. 곁에 있던 종이 문서를 들었다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봉수, 관아에서 전갈 왔는데 문서 기한이 어제까지였다 합니다. 돌쇠 어른이 처리하신다 했다는데요. 뭐, 어제까지. 봉수는 미친 듯이 서책을 뒤적였습니다. 관아 문서 항목에는 절차대로 잘 이어가는 중 문제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한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전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성상단, 도자기 상단, 거래를 함께하던 상단들까지 잇따라 전갈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돌쇠 어른을 찾는다고 일 맡은 이가 바뀐 것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조건이 바뀐 것 아니냐고. 봉수는 인편을 보내 돌쇠 집을 찾게 했습니다. 심부름꾼이 돌아왔습니다. 찾을 길이 없다 합니다. 왜 나가지 않는 겐가. 한나절이 지나 최마름이 달려왔습니다. 봉수, 지금 무슨 일인가. 한서방 댁에서 거래를 다시 살핀다. 전갈이 왔습니다. 그것이 일 맡은 이가 바뀐 것을 알리지 못해서요. 조행수도 50섬 거래가 보류됐다고. 대체 장부를 어찌 물려받은 겐가. 넘겨받은 장부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최마름이 봉수의 문서로 달려가 빠르게 살폈습니다.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건 그저 껍데기 아닌가? 참으로 요긴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전갈이 또 왔습니다. 최마름이 받았습니다. 예, 최가입니다. 예, 도자기 상단도요. 거래를 다시 살피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마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수, 돌쇠에게 당장 연통을 넣어라. 계속 넣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뭐, 집으로 사람을 보내라. 살던 집은 알지만 요즘도 거기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든 당장 찾아라. 한낮에 김참판이 사랑채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돌쇠를 찾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갈은 그치지 않았고 종들은 허둥지둥 응대했습니다. 또 전갈 왔소.
나도 받고 있소. 도자기 상단도 거래를 다시 살핀다 하오. 봉수는 계속 돌쇠에게 연통을 넣었습니다. 1번, 2번, 20번. 모두 답이 없었습니다. 어른, 제발 연통 좀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종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넘겨받은 장부를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다 있다 했는데 어찌 이러는가. 곡간지기가 주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곡식만 62섬이랍니다. 반나절 만에 곡식 62섬어치와 도자기 20상자어치가 날아갔습니다. 어린 종은 울먹이며 전가를 받다가 끊긴 붓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암며, 객그, 마당 끝에서 김참판의 노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당장 돌쇠를 찾아 무릎을 꿇어서라도 데려와라. 반나절 만에 곡식 62섬과 도자기 20상자 규모의 거래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박대감댁 곡간채 마루에서 돌쇠는 따뜻한 숭중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인편이 25번째 연통을 전하러 왔습니다. 봉수였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로 고네크, 창밖크,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일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보찜을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 세월 다니던 집안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명첩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개성 한서방, 조행수, 관아 송이방, 안성상단 편서방, 모두 그와 24해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이르니 아내가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드시지요. 돌쇠는 마루에 앉아 명첩을 펼쳤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여보, 예,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 아내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온 것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24해를 함께 일했는데 집안에서 알아서 알리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명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서방은 12해 전 처음 만났소. 그때 그의 상단이 형편이 어려웠는데 내가 밤을 새워 문서를 준비해 주었소. 그때부터 나를 믿어 주었소. 그러셨군요. 조행수도 마찬가지요. 5년 전 거래가 거의 무산될 뻔했는데 내가 관원을 설득해 살렸소. 그때 행수가 고맙다며 직접 찾아왔소. 돌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분들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소. 그저 거래처 일 맡은 이가 아니라. 아내는 지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요. 인사도 없이 인사시켜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집안에서 물리친 것이고 맞소. 하지만 이것이 옳은가 싶소. 돌쇠는 명첩을 덮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여전히 인시반에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숭죽을 마시며 명첩을 또 펼쳤습니다. 한서방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손을 뻗어 보찜 속을 뒤졌습니다. 돌쇠는 한서방의 거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전해야 하나.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다. 집안에서 알아서 알리겠지.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 눈이 떠졌고 할 일이 없었고 명첩만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날 돌쇠는 저작거리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명첩을 또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12해, 10년, 8해 이렇게 오래 함께 일했는데 그때 인편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돌쇠 어른이시오. 저는 박대감댁 집사 정서방이라 하오. 박대감댁. 돌쇠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년 전 잔치 자리에서 명첩을 주고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른,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 저희 댁에서 청할 것이 있습니다. 청이라니요? 예, 한번 만나 얘기 나눠 보시겠습니까?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박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곳간채가 넓은 집이었습니다. 박대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른, 오랜만입니다. 편히 앉으시죠. 예, 대감, 박대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래처를 다루는데 밝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딱 맞으십니다. 소인이요. 마름으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세경은 2하를 더 드리고 한 해 안에 결실을 내시면 도마름으로 올릴 생각도 있습니다. 마름. 돌쇠는 반평생을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대감, 소인이 상놈 출신인 것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벌을 보지 않습니다. 재주를 봅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인이 가진 거래처 인맥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박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른이 반평생 쌓아온 정들, 그것이 저희에게는 큰 미천입니다. 돌쇠는 명첩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시지요. 돌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박대감 댁에서 청이 왔소. 마름으로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낯빛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왜요? 내 거래처를 데려가는 것이 옳은가? 아내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김참판 댁 거래처인데 내가 다른 집으로 옮기면서 데려가는 것이. 여보, 그 사람들이 김참판 댁과 일한 것입니까? 당신과 일한 것입니까?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24해를 일했는데 상놈 대접받고 쓸데없는 일 한다고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당신 생신을 챙겼습니까? 당신이 그의 생신을 챙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쌓은 것입니다. 맞긴 하지만 그런데 왜 집안에 미안해합니까? 집안이 당신에게 미안해해야지요. 돌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박대감 댁에 사람을 보내 전가를 넣었습니다. 대감, 소인 돌쇠입니다. 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팅의 박대감 댁에 대감 댁에 대감, 대감 댁에 대감. 정말이요. 다음 날부터 나가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뵙지요. 전가를 마치고 돌쇠는 명첩을 펼쳤습니다. 거래처에 알려야 하는가? 하지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봉수가 먼저 연통을 넣겠지. 그때 보자. 돌쇠는 스스로에게 일렀습니다. 나는 먼저 연통을 넣지 않을 것이다. 그저 기다릴 것이다. 그분들이 나를 찾으면 그때 생각하자. 하지만 명첩을 덮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한서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2해 전 처음 만났을 때 힘들어하던 모습, 조행수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거래를 살렸을 때 고맙다며 손을 맞잡던 모습, 송구합니다. 돌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돌쇠는 박대감 댁에 처음 나가 일을 보았습니다. 박대감이 반겼습니다. 마름 어른, 환영합니다. 마름, 그 호칭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익히시지요.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돌쇠의 방문 밖에서 인편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봉수였습니다. 1번, 2번, 3번. 돌쇠는 문틈으로 인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나야 하나. 하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인편은 계속 왔습니다. 5번, 10번, 15번. 무언가 일이 생긴 것이다.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탈이 난 것입니다. 자신이 빼놓은 것들 때문에 20번째 인편이 왔을 때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서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행수도 송구합니다. 25번째 인편이 왔을 때 돌쇠는 천천히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날 아침 김찬판 댁 사랑채 김찬판은 서안을 내리쳤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마름, 봉수, 안채 집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서방 댁 12섬, 조행수 댁 50섬, 곡식만 합쳐서 62섬의 도자기 상단, 20상자 규모까지 더해 거래가 반나절 만에 끊겼다. 봉수, 설명해 보아라. 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넘겨받은 장부에는 겉가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요긴한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피지 않았는가? 살폈습니다. 종이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김찬판이 최마름을 노려봤습니다. 마름은 무엇을 했는가? 소인도 살폈습니다. 봉수가 문제없다 하여 NT, 돌쇠는 연통이 되는가? 계속 넣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찾아가 회의가 끝났습니다. 봉수는 자리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곁에 다른 종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봉수, 괜찮은가? 괜찮을 리가 있는가? 곡식 62섬에 도자기까지 날아갔는데 그래도 자네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물려받은 대로 한 것이고 아니다.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쇠 어른이 마지막 날 내게 청했다. 거래처를 함께 돌아보자고. 그래서 내가 거절했다. 번거롭다고 전갈로 하면 된다고. 다른 종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배웠다고 내가 더 안다고 여겼다. 돌쇠 어른은 옛것이고 나는 새것이라고. 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봉수는 다시 돌쇠에게 연통을 넣었습니다.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또 넣었습니다.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한낮이 지나며 사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안성상단에서 거래 조건을 다시 살핀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도자기 상단도 거래를 다시 살피겠다 전해왔습니다. 최마름은 복도 끝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채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마름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는가? 이번 일은 마름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다. 최마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돌쇠가 마지막 날 거래처를 인사시켜주겠다고 시간 내어 함께 돌자고. 그래서요. 나는 뭐라 했는지 아는가? 쓸데없는 일 한다 했다. 안채 집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24해 일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대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나는 쓸데없는 일이라 했다. 최마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 표정이 자꾸 떠오른다. 실망한 표정이. 지난 일입니다. 지난 일. 곡식 62섬에 도자기까지 날아갔는데 최마름은 벽에 기댔습니다. 나는 돌쇠를 무시했다. 상놈이고 승격도 못하고 옛 방식으로 일한다 여겼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해질 무렵 봉수는 또 돌쇠에게 연통을 넣었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관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돌쇠 어른의 새 거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산일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법도상. 봉수는 인편을 돌려보내고 저잣거리와 주막을 뒤졌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을 대고 물어보았지만 그를 보았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함속을 뒤적였습니다. 혹시 돌쇠가 남긴 서찰이라도 있을까 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봉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망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김찬판이 안채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반 시진 뒤 내려왔을 때 낯빛이 창백했습니다. 마님께서 직접 돌쇠를 찾으라 하셨네. 어떻게든 데려오라고. 어떻게 찾습니까? 집에서 기다려라. 밤을 새워서라도 최마름과 봉수는 돌쇠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돌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이웃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쇠 어른 아십니까? 아, 그 집 요즘 안 보이던데요.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제가 어찌 압니까? 최마름과 봉수는 허탈하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봉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름님, 응, 소인이 물러가겠습니다. 봉수, 이번 일은 자네 잘못만이 아닐세. 최마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일세. 우리 둘 다 잘못했네. 하지만 지금 물러간다고 풀릴 일이 아닐세. 우선 돌쇠를 찾아야 하네. 봉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이 저를 만나주실까요? 모르겠네. 하지만 해야지. 두 사람은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뒤 최마름과 봉수는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동무들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못 찾았는가? 예, 김찬판이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연통이 안 됩니다. 집에도 없고. 글랑고. 김찬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찾아라.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자리에 앉아 문서를 폈습니다. 넘겨받은 장부가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그는 문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목록들, 하지만 텅 빈 껍데기. 봉수는 붓을 들어 표제를 바꿨습니다. 물려받은 장부에서 소인이 놓친 것들로,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돌쇠 어른께 배웠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첫 줄을 적었습니다. 법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그것을 몰랐다. 봉수는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대감 댁 곡간채 돌쇠는 박대감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름 어른, 첫 일에는 어떠십니까?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대감, 박대감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마름 어른, 솔직히 여쭐 것이 있습니다. 예전 거래처분들께 연통을 넣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돌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저는 마름 어른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긴 세월 쌓아온 관계들이 저희에게는 큰 기회이니까요. 돌쇠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대감, 그분들은 저를 믿고 일해 주셨습니다. 소인이 이렇게 다른 댁으로 옮기면서 그분들까지 데려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이 김찬판 댁과 일한 것입니까? 어른과 일한 것입니까?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인 생각에는 후자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께도 정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지요. 어른이 싸워 얻은 관계입니다. 당당하셔도 됩니다. 돌쇠는 홀로 남았습니다. 명첩을 펼쳤습니다. 개성 한서방, 12해전이 떠올랐습니다. 마이뜨, 상당히 어려웠던 그를 위해 밤을 새웠던 날, 문서를 함께 준비했던 날, 돌쇠는 보찜 속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끝을 매만졌습니다. 찾아왔던 인편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봉수, 최마름, 안채, 그리고 한서방, 송이방, 편서방.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찾고 계셨구나. 그는 한서방의 거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연통을 넣어야 하나. 하지만 넣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오. 돌쇠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명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대감이 물으셨소. 거래처에 연통을 넣을 생각이 있느냐고 뭐라 하셨습니까? 아직 모르겠다 하였소. 아내가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이분들이 나를 어찌 볼까 싶어서 집안을 버리고 경쟁하는 댁으로 갔다 여기지 않을까? 그럼 집안이 당신을 버린 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24해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들도 압니다. 내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쉬시지요. 이튿날 아침 돌쇠는 명첩을 들고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주막에 앉아 명첩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개성 한 서방 12해 전이 떠올랐습니다. 밤을 새워 문서를 준비했던 날, 거래를 살렸던 날, 한 서방이 말했었습니다. 돌쇠 어른 덕분에 살았소. 조행수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무산될 뻔한 거래를 살렸던 날, 조행수가 직접 찾아왔었습니다. 돌쇠 어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돌쇠는 명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분들은 나를 믿어주었다. 집안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보찜을 뒤져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 서방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연통을 넣자 이제는 하지만 넣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한낮 돌쇠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개성 한 서방이었습니다. 돌쇠는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재촉하는 전갈이 계속 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을 적어 보냈습니다. 돌쇠올시다. 한 서방 어른, 드디어 답을 주시는군요. 한 서방의 말이 반가웠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른, 바빴습니다. 어른, 김참판댁을 그만두셨다면서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집안 사정이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박대감 댁에 있습니다. 박대감 댁이요. 거기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한 서방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참판 댁과 일한 것이 아니라 어른과 일한 것입니다. 12해를. 돌쇠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른, 12해 전 제 상단이 무너질 뻔했을 때 어른이 밤을 새워 문서를 준비해 주셨지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참판 댁에서 봉수라는 이가 연통을 넣었는데 솔직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서방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어른이 아니면 거래를 못합니다. 박대감 댁과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계시면 저는 거기와 하고 싶습니다. 돌쇠는 말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전갈이 끊겼습니다. 돌쇠는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서방이 나를 찾아주었다. 24해가 헛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돌쇠는 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 아챈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개성 한 서방에게서 연통이 왔습니다. 저와 거래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박대감 댁과 박대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참말입니까? 마름 어른, 경하드립니다. 제가 연통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어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그날 밤 돌쇠는 집에서 한 서방에게 연통을 넣었습니다. 어른, 돌쇠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건 소인이 준비해서 연통 드리겠습니다. 참말입니까? 고맙습니다. 마름 어른. 전갈을 마치고 돌쇠는 명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김참판댁 사랑채. 김참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셈해본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100섬이 넘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방댁, 조행수댁, 도자기 상단, 안성 상단 모두 떠났습니다. 봉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마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대감 댁 쪽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난달에만 곡식 70섬이 넘는 거래를 맺었다 합니다. 모두 우리와 거래하던 곳들입니다. 김참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쇠가 데려간 것인가? 아닙니다. 거래처들이 직접 찾아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한서방과 조행수 몇몇만 옮겨갔으나 그 소문이 퍼지자 다른 상단들도 하나둘 마음을 돌렸다 합니다. 돌쇠와 계속 일하고 싶다 하였답니다. 그날 저녁 봉수는 최마름을 찾아갔습니다. 마름님, 소인이 물러가겠습니다. 최마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수, 내 잘못이 아닐세. 하지만 소인이 돌쇠 어른의 장부를 물려받았고 소인이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마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백섬의 곡식이 아닐세. 돌쇠가 반평생 피로 쌓아올린 믿음일세. 예, 돌쇠가 24해 동안 새벽마다 정성을 쌓던 그 시간들 말일세. 우리는 그것을 법도로 대신할 수 있다 여겼네. 한양에서 배운 젊은이면 충분하다 믿었지. 최마름이 봉수를 바라봤습니다. 봉수, 자네는 틀리지 않았네. 집안이 틀렸네. 우리가 정을 셈으로 보았네. 믿음을 문서로 바꿀 수 있다 착각했지. 같은 시각 박대감댁 곳간채. 돌쇠는 마루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다가왔습니다. 마름 어른, 이번 철 셈이 나왔는데 애초 셈보다 2하를 더 채웠습니다. 어른 덕분입니다.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 덕이 아닙니다. 한서방, 조행수, 송이방, 편서방, 그분들이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마름 어른이 그분들과의 관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돌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감,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박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마름 어른을 도마름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래를 맡기겠습니다. 돌쇠가 명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반평생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방과의 첫 만남, 12해 전 그가 형편이 어려울 때부터 함께 일했습니다. 조행수와의 첫 거래, 5해 전 그가 위기를 넘기던 날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명첩 속에 있었습니다. 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값어치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떠하였습니까? 도마름으로 오른다 하오. 아내가 활짝 웃었습니다. 경아드립니다. 당신이 반평생 쌓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명첩을 펼쳤습니다. 여보, 이것이 내 전부요. 법도도 문벌도 학식도 아니고 그저 사람을 귀히 여긴 시간들이었소. 아내가 지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값어치입니다. 이튿날 새벽 인시반, 돌쇠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명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한서방에게 연통을 넣을 날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가장 좋은 때는 사시가 되기 조금 전 숭중한 사발 드시고 여유로우실 때였습니다. 조행수는 첫날보다 마지막 날 저물력이 좋았습니다. 한 저자를 정리하며 다음 저자를 셈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법도도 문서도 아닌 하루하루 쌓아온 관계였습니다. 한 해 뒤 김참판 댁은 늙은 일꾼을 우대하는 새 법도를 세웠습니다. 젊게 꾸리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박대감 댁은 이 지방에서 손꼽히는 곳간을 이루었습니다. 돌쇠를 중심으로 한 정중심의 다스림이 결실을 냈습니다. 봉수는 여전히 김참판 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거래처 사람들의 이름과 성정을 헤아리고 작은 것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안 위에
작은 서첩을 펼쳤습니다. 표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 어른께 배웠어야 할 것들. 첫 장어른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정은 셈으로 헤아릴 수 없다. 믿음은 장부에 적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봉수는 서안 한쪽에 돌쇠 어른의 명첩을 세워두었습니다. 돌쇠 어른처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곳간도 비고 사람을 귀히 여기면 빈 곳간도 다시 찹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살이의 가장 큰 미천은 결국 사람의 정과 믿음이었습니다.